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0년 염원의 꿈을 이룬 호국 보훈의 고장 홍천 출신 이영욱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김영복 부의장님, 선후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김진태 도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신경호 교육감님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도정과 교육 현장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책임을 수행하고 계신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어진 지역의 염원과 노력이 결국 결실을 맺었습니다. 지난해 12월 홍천 군민 100년 염원인 용문 홍천 광역철도가 마침내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건설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입니다. 홍천 군민을 대표해서 실무를 담당하셨던 국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생각 같아서는 국장님께 절이라도 하고 싶은데 마음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낮은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애써주신 공직자분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국장님, 네, 그간 용문 홍천 광역철도 예타 통과를 위해서 최일선에서 애써주셨는데 감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이제 실무진들이 용문홍천 철도가 이제 저희들이 8개를 했는데 그 중에 가장 이제 힘들게 느꼈던 거는 영월 삼척 고속도로였고요. 두 번째가 용문홍천 철도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어렵지 않겠나 힘든 싸움이라 했는데 결과적으로 국회를 비롯해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용문 홍천 광역 철도가 꿈을 현실로 만드는 것은 사실 지금부터 시작이지 않나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난 그 3월 3일 날 홍천군청에서 강원연구원과 함께 그 홍천군의 향후 그 이 철도와 관련한 대응이라고 하는 이런 세미나를 개최를 해서 저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이제 군민들이 열차를 타고 서울로 가거나 아니면 수도권 시민들이 우리 홍천으로 열차를 타고 오기까지는 많은 과정들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어떤 중요한 것들이 있는지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이제 예타를 통과했는데 예비 타당성 조사는 이제 정부가 경제성 관점에서 이 사업을 할지 말지를 판단하는 건데 이제 경제적 관점에서 통과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절차는 이제 현재 계획된 노선이 기술적으로 타당한지 여부를 따지는 타당성 조사가 올해 1년 정도 진행이 되고, 그게 끝나면 이제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 한 2년 정도 저희들 예상하고 실제 공사 기간은 5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짐작컨대 2034년 정도 되면 시범 운행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제 경기도 네. 또 양평군 네. 또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이렇게 해서 아마 분담금 그 협의를 하는 과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국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이 부분에도 좀 나서 주십사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철도가 준공되기까지 나머지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 주신 그런 과정의 일들도 결국은 우리 공직자들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저희들이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국장님 지금까지 해오셨던 그 열정 그대로 공무원들과 함께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국장님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사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경제부시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경제부시사 김광래입니다.
부지사님,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첫 그 도정 질문 때 도립대학 총장님으로 계실 때 발언대로 모셨던 기억이 나는데 네. 또 제 임기의 끝자락에서 네. 또 우리 이렇게 발언대로 모시게 돼서 부지사님하고 저하고는 특별한 인연이 있는 관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 지난번에 그 세 차례 우리 지사님 도정 보고에서 그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SOC 사업에서 8.8승을 했다. 네. 그런 그 말씀을 확인을 했습니다. 네. 정말 아주 대단한 결과일 수밖에 없는데요. 네. 우리 김진태 지사님의 뚝심, 또 우리 경제부지사님의 해안과 강력한 추진력, 그리고 우리 지역 주민 또 공직자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서 만들어낸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지사님은 자리에 안 계시지만 부지사님께 용문 홍천 광역철도 예비 타당성 통과와 관련해서 홍천 군민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많은 분들이 힘을 합쳤지만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어떤 적극 행정을 빼놓고는 전 설명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부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도 또 이게 준공이 돼서 아까 앞에 건설교통국장님하고도 말씀을 나눴지만 실제적으로 기차가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는 많은 과정이 남아 있고 그 과정들을 또 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직자들이 또한 이렇게 애를 써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애써 주신 분들에 대해서 또 우리 부지사님 입장에서 어떤 그 직원들을 격려해 주시는 뭐 그런 과정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 늘 이 성과에 대해서는 확실한 보상에 따라야 된다는 그런 의지와 방침이 있으시기 때문에 거기에 연관되어 가지고 다양한 형태의 이번에도 8.8승의 성과를 이룬 우리 직원분들이나 부서에 대한 여러 가지 이 포상이나 인센티브 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도에서 고생하시는 공직자분들 또 시군에서 애쓰시는 분들까지도 네네, 촘촘하게 네네. 부지사님께서 잘 챙겨주십사 네네, 그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공직자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다가 아니라 이분들이 이런 어떤 성과에 대해서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동기부여가 돼야 네. 향후 남은 과제들도 잘 마무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한번 우리 부지사님께 열심히 일한 우리 공직자들에 대한 노고에 대해서 격려와 위로 또 이런 보상을 해주십사는 당부의 말씀을 올립니다. 간단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이제 그 부서나 개인에 대해서 뭐 표창을 준다거나 경력을 드린다거나 또 개인 또 부서에 대한 그 평가, 금평이라든가 부서 평가에 대한 우대를 한다거나 또 이 도로 부분은 해외 연수 북유럽을 이미 다녀온 적도 있고 철도 부분을 또 계획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별도로 또 특별 휴가도 실시하고 이런 다양한 형태의 그런 보상이나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부지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의원님 여러분들 화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이게 산도 들도 아니고 특히 이 아마존 같은 밀림 지역은 더욱 아닙니다. 바로 본 의원 지역구인 우리 홍천강의 사진입니다. 홍천이라는 말 그 자체에서 아시다시피 강이 넓은 지역입니다. 동료 하나 감상하시겠습니다.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때에는 반짝이는 금모래빛 빈문 밖에는 갈잎의 노래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안타깝게도
동료에서와는 달리 이 강에 아까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홍천강의 모습에 금모래는 물론이고 모래자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노래를 부르는 어린 아이들에게 어른으로서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가사를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해봅니다. 예전에 강변이라 하면 모래와 자갈이 있어서 논밭에서 일한 농부들이 그 땀 흘린 몸을 강에 나가서 씻기도 하고 우리가 몇 갚는다 뭐 이렇게 그런 말 쓰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저 강에 발을 담그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혹시라도 뱀에 물릴까 봐 물때에 가려면 장화를 신어야 될 처지에 있습니다. 그 동료에서의 가사처럼 어린 시절 강변에서 뛰어놀던 추억이 새롭습니다. 그립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오늘 이런 자연 생태와 관련된 것이 아닌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재난안전실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소입니다. 지난해 바로 우리 지역 인접 지역인 가평에 물난리가 났었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봉사활동도 했고 본의원도 3차례 봉사활동에 참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 가평의 수해 현장에 다녀오셨습니까? 예, 뭐 저는 그 수해를 날 때 저희는 뭐 재난안전실에서 24시간 대기해서 뭐 그때 뭐 잘 기억하시겠지만 저희 춘천에도 강촌 지역에 폭우가 와서 그 집도 하나 반파됐고 또 상가도 한 5군데 정도 침수가 돼서 이제 그걸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강변에 강 바닥에 이렇게 풀이 우거지면 비가 많이 왔을 때 물수위가 그만큼 올라가게 되고 결국 그러한 현상은 강을 범람하게 하는 것 뻔한 이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진을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실 제가 이 사진 찍는 기술이 좀 부족해서 조금은 뭐 사진 모습이 엉성하긴 합니다만 바로 본의원 지역구인 홍천에 이 홍천읍 주거 밀집 지역으로부터 한 700~800m 정도 떨어진 하류에 있는 다리입니다. 둔전교라고 하는 다리인데 길이가 한 160m 정도 되고 4차선 폭을 갖춘 큰 다리입니다. 바로 저 다리 앞에 저 한번 그림 보시면 이렇게 숲으로 되어 있는데 저 숲이 그냥 일반 풀이 아니라 버드나무입니다. 아, 예. 그래서 제가 가서 보니까 잠시 뒤에 이제 확대된 사진이 나오겠습니다만 수령이 다 10년 이상입니다. 1~2년 만에 저렇게 버드나무가 빠른 그 속성 수이긴 하지만 저렇게 클 수가 없습니다. 그럼 10년 동안 지금 저 상태로 방치가 돼 있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데요. 요즘 우리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이상기후 현상으로 이 비가 왔다 하면 특정 지역에 그냥 확 쏟아붓는 그것이 이제 대표적인 경우가 가평이라고 예, 저는 맞습니다. 생각이 됩니다. 예, 예. 뭐 우리하고 멀지 않은 지역인데도 아까 우리 춘천에도 많은 피해가 있었다고 말씀 주셨지만 예, 예. 뭐 우리 홍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피해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홍천은 특정한 비가 지역에 왔습니다. 예. 쏟아붓는 현상은 이해하시죠? 예, 예. 알고 계시죠? 예, 예. 그런데 그 가평도 보면 이렇게 홍수시에 많은 상류에서 부유물들이 떠내려 오다가 저 나무에 한번 다시 사진 한번 확대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조금 전에 사진이 확대 사진이군요. 저기에 부유물들이 걸리게 되면 어떤 현상이 예상되냐면 바로 밑에 다리 교각이 있습니다. 예, 예. 그럼 저기에 또 그 부유물들이 걸리게 되면 결국 저 다리는 교량이 아니라 댐의 기능을 할 것이다. 예. 그렇게 되면 아까 본 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우리 연봉이라고 하는 가까운 지역은 물에 수몰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가평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저 차가 뒤집어진 저것은 풀숲 때문에
물 수위가 올라간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 다리 위에 저 부유물들이 지금 걸려 있는 거 한번 보십시오. 네. 저런 모습이 저는 상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종 부유물들이 떠내려오다 걸려서 댐의 기능으로 바꿔서 어떤 그 지역 주민의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예상이 되는데 우리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좀 말씀 주신 게 크게 이제 하천을 관리하는데 세 개 이제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국가 하천이 있는 것 같고요. 저기 두 번째는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지방 하천이 있고, 그 다음에 저기 그 기초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세청과 뭐 그렇게 세 개 정도로 크게 나누면 그 소하천하고 그렇게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보신 지금 오른쪽에서 보시는 데는 아마 국가하천일 것 같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지방하천이나 아니면 뭐 소하천 같습니다. 아마 기초자치단체가 하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상대적으로 그래도 국가하천은 그 하폭이나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이렇게 그 교량 폭도 최소한 20m 이상 정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덜한데, 지금 오른쪽에서 보시는 요거는 규정상 한 12m 정도 그 이 기초석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기 오른쪽 같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좀 높아서 저희도 이런 그 염려나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씩 자연재해 예방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풍수의 생활권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조금씩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 이 본 의원이 오늘 질문하게 된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 자, 홍천강은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국가하천입니다. 예. 그럼 중앙부처에서 관리해야 되겠죠? 그럼 저렇게 버드나무 숲이 우거져서 예. 저거 누가 잘라야 되냐? 그러면 홍천군에서는 그거 우리가 안 합니다. 국가에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고, 지금 실장님 말씀처럼 예. 지방하천이다. 예. 그러면 또 그것도 우리가 아닙니다. 강원도청에서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할 것이고요. 그렇죠? 서로 일을 미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게 10년이 넘도록 저렇게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의원님, 제가 제 얘기 들으세요. 예. 그래서 본 의원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누가 관리하느냐, 이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 재난의 문제로 접근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기에 그런 문제로 인해서 어떤 재산의 피해, 인명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예. 컨트롤 타워는 어디입니까? 왜 재난이 나면 저희 재난안전실이 당연히 그렇죠. 컨트롤 그렇다면은 실장님께서 예. 저 지경이 됐을 때 관련 부서에 중앙부처면 중앙부처, 기초자치면 기초자치에 연락을 해서 이거 빨리 제거해라. 이거 이대로 뒀다가는 큰 난리가 난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챙겨야 되냐? 우리 실장님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는 말씀이십니다. 재난이 나면 저희가 당연히 챙겨야 되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말씀 중에 또 죄송해요. 근데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얘기해 보세요. 홍천 강에 관련해 갖고 지금 말씀하셨던 그 지금 재난을 포함한 종합 계획이 법정 계획으로 뭐 아마 5년마다 한 번씩 새로 세우게 돼 있을 거고요. 그것들을 각 국가 단위, 그리고 지방 단위,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는 하천 부서가 따로 있으니까 거기서 할 거고요. 그리고 또 군 단위에서는 그 군에서 하천 부서에서 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 하천 관련된 그 부분,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국가 하천인데도 불구하고 홍천군의 위임 사무입니다. 국비를 어느 정도 줘서, 물론 그게 풍족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줘서 저기 홍천군이 국가를 대신해서 위임 사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뭐든지 예방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발생한 다음에 어떻게 사후에 무엇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보다 예. 미리 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예. 우리 재난이 발생했을 때 총괄하는 부서에서 그런 어떤 여지가 있다고 한다면 미리 이야기해서 뭐 자치단체가 됐든 아니면 중앙이 됐든 좀 미리 저런 것들을 제거를 해서 그런 염려가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을 큰 틀에서 실장님께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근데도 염려되는 것들은 뭐 행안부를 통해서라든지 저희가 지금 건의도 하고 해서 그쪽 관련 부서에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죠. 좀 바로 그 해보고 부분을 제가 예. 우리 실장님께 주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서로 내 일 아니다, 저쪽 일이다 이렇게 미루는 듯한 느낌을 제가 받기 때문에 예, 뭐 관련 부서는 확실히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게 아까 말씀처럼 10년이 넘는 버드나무라고 하면 사실은 그동안 어디에서도 관심을 안 가진 거거든요. 그렇다면 저것에 관심을 가져야 될 부서가 어딘가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어떤 수해 재난과 관련돼서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관리를 좀 이렇게 컨트롤 타워가 돼서 관련 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하면서 관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올 여름도 뭐 이상 기후로 어느 지역에 됐든 간에 집중호우가 있을 걸로 봅니다. 장마는 반드시 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소일구 예양간 고치지 말고 좀 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교육 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그 강원 학생 네, 교육국장 한유선입니다. 학생들의 그 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애쓰시는 그 노고에 고맙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부터 이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까지 고교 학점제가 확대 적용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본의원이 5분 자유 발언도 했고 또 언론 기고에도 이 고교 학점제는 우리처럼 소규모 학교가 많은 지역에는 맞지 않는 정책이다 이런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뭐 국가에서 하는 정책이다 보니 우리 지역에는 맞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에서는 그게 잘 준비가 되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네,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어쨌든 간에 이 과목을 학생들이 많이 선택을 해야 대입에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선택 과목을 개설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해왔고 또 그 과목을 수업할 수 있는 선생님과 강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선임들에 대한 지원은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 교사, 또 올해는 저희가 15억을 추가로 확대 배치해서 고교학점제 관련한 강사 지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아이들이 과목을 충분히 선택할 수 있도록 공동교육과정, 또 공동교육과정 내에서도 학교 간이 있고 또 온라인이 있고 여러 가지 대학 연계 공동교육과정이 있습니다. 충분히 다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고교대학 인정 과목까지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학생들이 그 대학의 학점을 이수해서 대학에 진학했을 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과정까지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과목을 선택할 때 과연 내가 어떤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좀 중요한 준비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강원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를 구축해서 학생들에게 1대1 또는 진로 학업 설계에 대한 상담 체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맞지 않는 제도지만 맞춰가기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이 한편 생각해보면 참 애처롭기까지 한데 현재는 뭐 어쩔 수 없이 겸임교사제도 확대가 될 수밖에 없고 아까 말씀 주신 뭐 한시적 기간제라든지 뭐 순위교사 여러 가지 뒷받침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특히 본의원이 생각할 때 이 겸임교사제가 확대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인근 학교에 있는 선생님이 우리 학교에 없는 과목을 와서 지도를 해 주실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요. 근데 학교 현장에서는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이 겸임교사를 기피하거든요. 본의원도 교사 시절에 3년 동안 인근 학교에 겸임 수업을 나갔었습니다. 근데 내가 나가서 수업을 하고 싶지 않은데 교장 선생님이나 아니면 교육청에서 강요에 의해서 가서 수업해라 이렇게 되면 좀 열정이나 의지도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또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현장의 선생님들이 겸임 교사 수업을 이렇게 발령을 받았을 때 즐겁게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도 아까 제가 우리 공직자들에 대한 그 인센티브도 말씀드렸지만 겸임교사에 대한 어떤 그런 보상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주 짧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맞는 말씀이시고요. 겸임교사제는 또 저희가 학생 인구수가 줄기 때문에 앞으로는 분명히 더 확대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겸임교사제를 좀 더 교사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도 가산점이 있지만은 좀 더 확대를 하도록 노력을 하고 또 다른 학교에 갔을 때 근무 환경도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이제 강원 온라인 학교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온라인 학교의 이 원격 수업을 통해서 하는 수업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인성 교육을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인성 교육을 못하는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어떤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뭐 대안이 혹시 있으신가요? 네, 맞는 말씀이시고요. 온라인 학교를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학생들이 사실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는 부분에 가장 부족한 점이 그 점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업하는 교실에 선생님들이 들어가 계셔서 보조로 또 도움을 같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보완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고교학점제가 내년에 3학년까지 전면 실시되면 이제 내년부터는 이 학교 내신 성적 또 수능의 등급이 9등급제에서 5등급으로 이렇게 축소가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공부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의 변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네, 그렇습니다. 특히 또 고교학점제가 적용되면은 지금 사실 과목별로 배우는데 수능은 사회와 과학은 통합으로 치르게 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아이들이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내가 자신 있는 과목을 선택해서 공부를 하고 맞출 수 있는데 사회와 과학은 앞으로 자신이 있든 없든 모든 과목을 다 공부를 해서 그 기준을 맞춰야 된다고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도 제가 시간이 있으면 듣고 싶은데 네네. 마련해 달라 이렇게 주문하는 걸로 제가 부탁을 드리겠고요. 네, 잘 준비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그 뉴스를 보다 보니 2027년도 대학 입학에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4개 의과대학에서 지역인재 전형을 154명 하겠다 이런 그 뉴스를 봤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대를 보내기 위해서 수도권에서 뭐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로 전학을 오는 학생들도 저학년에 일부 있다 하고 또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그만큼 학구열이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여기에서도 154명을 뽑겠다 하지만 최저를 맞추지 못하면 허수가 될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잘 이렇게 준비를 하셔서 정말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그 지역 인재 전형의 그 제도를 이용해서 많은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고 자기가 가고자 하는 의과대학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우리 교육청에서 국장님께서 좀 애를 더 써주십사. 뭐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네.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1분만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말씀해 보세요. 네네. 저희가 이제 25년에 의대 정원이 확대되었을 때 95% 이상 강원도 아이들이 최저를 맞춰서 들어간 이미 저희 노하우가 있습니다. 공교육이 학력 정책으로 이미 증명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가오는 의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꼭 잘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도 우리 이제 교육위원회에서 살펴봤을 때 특수목적 대학 가기 위한 아이들 모아서 뭐 이렇게 별도로 챙겨주신다든지 또 의과대학에 가고자 하는 아이들을 또 챙겨서 이런 부분은 정말 뭐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현장에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그런 여러 가지 대학에서 제시하는 조건들을 갖춰서 진학할 수 있도록 좀 챙겨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고 요것도 제가 그 우리 국장님의 답변 듣기보다는 그냥 권고 드리는 걸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제 육아휴직제가 적용이 되면서 이제 기간제 교사를 많이 채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현장에서 이제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명예퇴직이나 정년퇴직한 선생님들이 다시 채용이 되기 때문에 교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한테 기회가 줄어든다. 그래서 또 본의원이 봐도 저 읍면 지역에 가면 그 교과 선생님을 찾아도 공고를 해도 뭐 지원자가 없기 때문에 자원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퇴직한 선생님들을 다시
고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춘원강 같은 그런 지역이 아닌 큰 도시에서는 이런 그 퇴직한 선생님들보다는 젊은이들에게 더 기회가 좀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더 배려해 주십사 이렇게 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문제도 계속 이야기가 됐던 문제인데 이 현장 체험 학습 참 잘못하다가 학교 현장에 수학 여행이라는 게 없어지지는 않나 이런 염려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다각도로 애써주시기 때문에 없어지진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많이 지금 저기 표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지금 위축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초등학교의 경우 28.7%, 사실은 중학교의 경우는 3.7%로 그 폭이 적지만 실제 내용으로 들어가서 보면 참여하는 학교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거가 줄어든 그 폭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좀 나타나는데 그동안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법원에 2차례나 탄원서도 제출을 했고 또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어떤 선생님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인력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등 애를 많이 쓰고 계신데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아이들을 안심하고 마음 놓고 데리고 학교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좀 교육청에서 더 적극적으로 애써 주십사 이렇게 또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시간이 좀 있으면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릴 수 있는데 하여튼 또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국장님 그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에 대해서 참 이거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60억의 과태료를 물어야 된다고 하는 것. 물론 이제 또 본의원이 파악해 보니 이렇게 장애인을 의무 고용 비율을 채우지 못해서 내는 과태료가 결국 또 장애인들을 위해서 잘 쓰여지고 있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 장애를 가지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저것이 뭐 많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거란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교육 활동에 쓰여져야 될 예산이 40억, 저 2023년 40억, 2024년 48억, 또 지난해 같은 경우는 60억이라고 하는 돈을 과태료로 물어야 되는 게 과태료가 그래서 제가 뭔가 하고 용어의 정의를 한번 봤습니다. 규칙을 위반하거나 잘못했을 때 의무 이행을 게을리한 사람에게 벌로 물리는 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우리 도교육청에서 뭐 게을리 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예. 정말 열심히 하셨고 네네. 채용 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어서 맞습니다. 채우지 못하는데 그걸 과태료라는 이름으로 물어야 되는 게 맞는가? 제가 그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장애를 가진 그 교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보다 많이 채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 사범대학 아니면 교육대학에서 그런 자원들을 많이 이렇게 자격을 취득하게 해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지원자가 없거나 이런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오히려 과태료라는 용어보다는 차라리 기부금 뭐 이렇게 해서 내는 것이 서로 당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본의원이 해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정책국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정책국장 홍명표입니다. 네, 국장님 3월 일자로 부임하셔서 여러 가지로 노고가 많으신데 우리 아시는 바와 같이 강원특별자치도는 18개 시군 중에 11개 시군이 지금 교육발전 특구 시범지역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가로부터 많은 예산을 지원받고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아서 잘 운영되고 있는데 그 성과도 상당한 것으로 본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선정되지 않은 7개 자치단체는 어떻게 격차를 줄여줘야 될 건가? 이 고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마찬가지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교육 격차가 더 심해질 걸로 그렇게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범 지역으로 선정되지 않은 자치단체는 그 장님들께 우리 도교육청에서 좀 강력하게 요구하셔서 교육 경비 지원을 좀 늘려라. 이렇게 해서 뭔가는 좀 비슷하게 맞춰가야 되지 않겠느냐. 또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선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예산 배정에서 조금은 좀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안 된 지역은 학생들이 다 옆 동네로 이사 가야 되잖아요. 네. 지금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지금 교육발전 특구로 지정되지 않은 시군 같은 경우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 더 나은 교육지구 사업이 지금 12년, 길게는 14년, 좀 늦게 시작한 데는 12년 정도 해서 지자체와 도교육청에서 2억 해서 지금 대응 투자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0년이 넘어서 지금 정책적으로 더 나은 교육지구 사업 예산을 기초지자체와 협력을 해서 협업을 해서 좀 확대해서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국장님 시범 지역이 계속 시범이 아니잖아요. 3년 동안만 시범 운영을 하고 다시 평가를 해서 제 교육발전 특구로 최종 선정을 하게 되는 과정이 있는데 네, 이 평가에서 만약에 탈락된다. 네네, 그럼 3년 동안 하다가 중단돼 버리면 네네, 이 모습도 제가 봤을 때 일정 부분 상상이 되는데 네. 탈락되지 않도록 우리 도교육청에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역의 어떤 지도 감독 컨설팅을 좀 강화해서 11개 이 시군이 모두 다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도 드립니다. 네, 2026년 하반기에 아마 정식 지정을 위한 교육부에서 절차가 공문으로 하달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1개 시군의 컨설팅 계획을 수립을 지금 했고요. 그다음에 성과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전문 업체들과 함께 지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11개 교육발전 특구 지역들이 정식 지구로 선정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많이 듣던 용어인 것 같은데 하다가 중단하면 아니 한 것만 못하다 이런 말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절대 3년 하고 그치지 않고 중단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이 부분 좀 각별히 잘 챙겨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리로 잘 돌아가시기 알겠습니다. 바랍니다. 예. 네. 다음 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행정국장 권명월입니다. 요즘 경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란과의 전쟁 문제를 떠나서 전체적으로 지난해부터 경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지역업체 이용에 대한 말씀을 국장님께 드리고자 이렇게 모셨습니다. 지난 1월 달에 원주에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에서 발주계획 설명회를 해서 저도 참여를 했었습니다만 이렇게 지역업체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애쓰는 모습도 역시 높이 평가를 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문제는 지역하면은 우리는 도교육청은 강원특별자치도를 생각하시겠지만 또 저희처럼 도의원 입장에서 자기 지역구, 시군의 또 지역업체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춘원강을 제외한 나머지 군 단위의 지역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렇게 큰 도시에 있는 업체의 저쪽에 이용률 보시면 지역업체 이용률이 50%를 넘는 데가 딱 하나 맨 끝에 고성군만 지금 50%를 넘고 나머지는 다 50%가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지역업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고 특히 이제 감사관님도 와 계시지만
감사나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한번 세밀하게 따져보시고 제 시간이 없어가지고 좀 많은 질문을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제가 횡성교육지원청에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 행정과장님 말씀이 지역의 청년 기업인들과 정례 간담회를 한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육청에서도 지역 업체와 그런 어떤 소통의 기회를 좀 많이 가지시고 그냥 어떤 사업을 할 때 견적서를 내라. 그러면 견적서가 들어오는 걸 보면 춘원강의 업체는 견적이 낮을 것이고 나머지 군단위는 비쌀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선택을 할 때 큰 도시에 있는 업체가 선정이 되는데 그렇게 결정하기보다는 지역 업체한테 기회를 줘서 여기 이 가격에도 할 수 있겠느냐 한번 얘기하면 대부분 지역 업체들이 그 도시에 있는 업체 가격에 맞출 수 있을 거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네, 저희가 학교라고 하는 특성상 여러 가지 이제 교육 시설이나 또 학교에 들어와야 되는 학습 자료들이 해당 시군 내에서 공급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올해부터는 적극적으로 18개 시군 내에서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저희가 행정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인터넷 구매 관련해서도 또 이 부분도 제가 요즘 시대가 디지털 시대고 또 저희도 국민의 혈세를 지금 또 관리하고 감시해야 되는 입장인데 싸게 구입하라고 해야 되긴 하겠으나 지역 업체가 그렇게 되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인터넷 구매도 지양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네,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16초 남겨놓고 교육감님 모시겠습니다. 네, 교육감 신경호입니다. 4년 동안 강원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정말 애쓰셨습니다. 스스로 공부하는 학교 문화 조성, 그다음에 시대 변화에 맞는 지역계 고등학교 재구조화, 또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발전 특구, 그리고 꿈나무 선수 육성 등등의 성과가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보다 우리 교육감님께서 4년 동안 열심히 했지만 참 내가 이런 부분은 아쉽다 하는 거 있으면 시간 관계상 좀 3가지 정도 줄여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우선 의원님께서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서 삼국장님한 질문을 통해서 들어보니 정말로 강원교육을 세세히 알고 계시고 첨심이 생겨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지난 4년을 돌아보면 제가 2023년에는 대한민국 공헌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4년에는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과 대한민국 지방지킴이 대응 지자체 혁신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5년에는 대한민국 도전 페스티벌 모범교육상과 대한민국 지방교육재정 분석 효율화 우수교육청 그리고 시도교육청 평가 최우수를 받았고요. 마지막으로 지난 2월 달에는 2025년 전국 학부모가 선정한 우수교육감으로 제가 선정됐습니다. 이러한 점이 있지만 그래도 아쉬움으로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교육위원회와 좀 더 긴밀하게 소통했어야 했다는 점입니다. 교육 정책은 저절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의회와 함께 만들어야 하는 일인데 바쁜 현안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오해가 생기거나 거리감이 생긴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좀 더 긴밀한 소통이 필요했다는 아쉬움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지적하신 현장 체험학습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꿈의 무대인데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그것도 사실 그동안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선생님들이 현장 체험 과정에서 안전 지도의 의무를 다했을 때는 어떤 사고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하지만 선생님들이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앞으로 선생님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해서 많은 아이들이 수학여행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23년 10월 달에 특정 교원단체와 단체 협약 실효소전을 했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평행선을 그으면서 소통의 창구를 열지 못한 것, 그래서 선생님들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많이 아쉽습니다. 사실 아이들 기도는 선생님과 우리 행정이 함께해야 되는데 그 일 이후로 아직 한 번도 특정 교원단체와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점이 많이 아쉽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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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도정 질문은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안고 있는 여러 현안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 해법을 모색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래된 말처럼 혼자 가면 빠를 수 있어도 함께 가야 멀리 갈 수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 역시 어느 한 사람, 어느 한 기관의 신만으로는 이룰 수 없습니다.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고 같은 방향으로 바라보며 걸어갈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한 변화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지점은 성장의 속도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로서의 품격과 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도시와 농촌이 함께 숨 쉴 수 있는 강원이 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발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꽃이 만개한 봄입니다. 따뜻한 기운 속에서 마음에도 여유를 더하시고 늘 건강과 평안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